발톱의 면적에서 부지런히 갔던 자리 계속 여러 번 가지 마시고 움직여주면서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피가 터져서 이미 들떠 있어요. 안에 피딱지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균집의 그 깊이에 따라서 사이즈를 바꿔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객님들 특히 처음 오시 나눠서 3-4번 정도에 나눠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더 자세한 거는 세미나에서. 일단 오늘 메인은 무좀 발톱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발톱 이렇게 보셨다시피 그래서 저희 살짝 오른쪽. 네. 완벽. 요 세트 스케일링 4종이랑 A14번 그 다음에 회오리 대 캘러스 세라믹 캘러스 비트 이용해가지고 발톱 스케일링하고 제가 복원까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오리 대 이용해서 문제성 발톱 이거를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냥 세로로 한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살짝살짝 네. 아니, 인스타. 다음에 할 땐 유튜브 라이브도 할까봐요. 어머님께서 궁금해하시네요. 아 유튜브 라이브는 우리 빨리 1000명을 모아야 돼요. 아, 1000명이 돼야 할 수 있는 거구나. 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 제가 또 초급자여가지고 그만.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이제 또 그런 게 생겼나 보네요. 이거 두께감 있는 거를 요걸로 지금 회오리 대 비트로 제거를 하셔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오프비트 이용해가지고 제거를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파워 미니가 있어요. 요게 파워 미니로 하셔도 헤드가 잘 갈리는데 말 그대로 파워 라인은 굉장히 절삭력이 좋은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워 미니를 런칭한 이유가 이렇게 발톱 여름에 디자인 많이 하시는데 두께감이 많이 생긴 젤을 근데 두께감 많이 생겼는데 사이즈가 작아.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대신 이렇게 무좀 발톱 정리하셨으면은 왜 비트- 다음 말을 안 하세요? 왜 안 해? 비트 위생 관리를 좀 철저하게 잘 세척해서 지금 보시면 저 여기 발톱 주변에 이렇게 굳은 살들도 그냥 살에 닿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오프비트 살에 닿았고 잘못될까봐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비트는 살에 닿아도 괜찮아요. 근데 머무르면 뜨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머무르지만 않고 살짝살짝 지나가시는 건 상관없으니까 사이드 스킨 다운해서 안 닿게 하시면 좋긴 하지만 굳은 살을 동반하거든요. 무좀이나 내성은. 그러면 같이 정리해 주셔도 괜찮아요. 우리 발 뒤꿈치 각질 관리할 때도 비트 다 쓰잖아요. 다 살에 닿게끔 쓰게 되어 있는 안전날 커팅이 된 비트만 올킬 비트는 취급을 하기 때문에 살에 닿는 거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주의점은 큐티클 라인 위쪽의 살은 좀 얇아요. 그래서 여기에 닿으면은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위쪽은 좀 피해 주시는데 우리 왜 사이드월 굳은 살도 비트 다 살에 닿아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한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제거를 하게 되면은 마찰열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발톱의 면적에서 부지런히 갔던 자리 계속 여러 번 가지 마시고 움직여주면서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최대한 다 설명해 드릴게요. 아, 요거 왜 요거 쓰냐면요. 요거 일회용. 그래서 한번 쓰고 버려요. 이제 사실 뭐 일회용품 사용을 좀 줄이면 우리 환경을 좀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이지만 이게 이제 균이 있는 제품이다. 아니, 균이 있는 제품이래. 균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쓸 거는 A14번. RPM은 8000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안쪽의 깊이까지 제거를 하실 수 있으시고, 여기 이제 안쪽으로 발톱이 많이 말려 있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피가 터져서 이미 들떠 있어요. 안에 피딱지가 들어 있고요. 그래서 그 고객님들 케어하실 때 이제 뭐 케어 경험이 좀 많고 하신 분들은 여기 하면 아프고 여기 하면 안 아프고 이거를 다 알지만 이제 문대성 발톱을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랑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셔야 돼요. 불편하시면 꼭 얘기하세요. 참지 마세요. 그리고 손은 좀 참을 수 있는데 발은 뭔가 불편하면 고객님이 아프다고 말하기 전에 발이 꿈찔꿈찔꿈찔 할 수 있거든요. 그거 절대 그 신호 무시하고 그냥 진행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쪽에서 혈관이 터져서 피가 퐁퐁퐁퐁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당뇨 있으신 분들 큰일 납니다. 그리고 벼룩 한 마리 잡자고 초가상간 다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집중하면 자꾸 말이 없어져. 지금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살이랑 가까워지다 보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아니 꼼꼼하게 아니라 세심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말이 없어지네요. 게다가 지금 어머님께서 운동을 하시면서 약간 멍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약간, 근데 어쨌든 현재 자극을 많이 받으셔서 멍이 들은 것도 있고 이쪽에도 멍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빨갛게 색이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더 조심해서 지금 하시는 중이세요. 근데 영상 보면 하나도 조심하는 것 같지 않다? 아 진짜? 엄청 센서티브하고. 완전 지금 초소심하게 하고 계시는 중인데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라고 보실 수 있지만 이 원장님 성격에 굉장히 지금 세심하게 살살 하시는 중이십니다. 저 되게 좀 센서티브한 여자예요. 네, 원래 좀 그런 분이시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다들 숨죽이고 보시네요. 네, 다들 지금 비슷한 마음으로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케어할 때 이제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무리한 관리는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고 저는 정말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무리한 관리의 선이 약간 뭐 숫자 정해놓듯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서 일단 이거는 본인의 경험과 판단으로 그 가이드를 정하는 건데, 일단 그 방문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첫 번째가 아파요? 그래서 안 아프게. 어머니께서도 오늘 오셔서 아파요? 라고 물어보셨죠. 자, 스케일링 비트가 요렇게 1, 2, 3, 4 이렇게 4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균집의 그 깊이에 따라서 사이즈를 바꿔서 쓰시면 되거든요. 얘는 맨 살에 닿아도 살에 뭐 이렇게 데미지를 주거나 뭐 그런 정도의 그릿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불편하셨나봐요.
네. 느낌이 어, 이제 살살 네네. 오기 이제 시작하는. 이게 바디랑 가까워지면은 약간 아프다기보다는 우리 왜 찌릿찌릿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어, 어? 전기 오는 느낌이라고 네네네네. 하셨어요. 살에 닿아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살짝이라도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왜냐면 그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미 어머니께서 신호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 가지 않는다. 왜냐면 그 근처만 가도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케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왜 우리 치과 공포가 생기는 게 한번 그거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걸 또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느낌 아니까. 저번에 아파봤으니까. 그리고 한 번 아프면 발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그냥 아팠던 그 기억 때문에 긴장하셔. 긴장하시게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 좀 소프트하게 혀를 해주시면 네. 찌릿했죠? 찌릿했죠? 네, 맞아요. 한 번도 약간 닿지 않는 부분에 뭔가 와서 싹싹싹싹 긁으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고객님들, 특히 처음 오시는 고객님들한테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꾸 불편하신 말씀하세요. 근데 보면 또 한국 사람들 은근 잘 참는다. 오, 어머님들 특히. 그리고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손끝, 발끝의 감각이 좀 젊은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무뎌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세심하게.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데 집에 갔는데 혈관이 신발을 신고 체중을 실어서 걸음을 걸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압박이 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괜찮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깊이 케어가 되다 보면은 그 샵에서는 괜찮았는데 집에 가시는 길에 피가 송글송글 혈관이 터져서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어서오세요. 요거는 요피클리어 이 플러스인데 용량이 전에 거보다 좀 더 많아지고 소독 성분이 더 강해져서 이렇게 기운과 닿으면 보글보글보글보글 그래서 표면을 좀 소독해주는 역할? 이렇게 되는 사이에 반대발을 할까요? 아니면 그거 다 하고 넘어가실래요? 일단은 요거 이렇게 되면은 그냥 두시면 안 되고 닦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샵에서 할 때는 닦아드릴 수 있는데 고객님들한테 판매를 했을 때 이거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어느 정도 소독이 되고 나면 이게 바글바글 끓다가 이렇게 줄어들 때 별도 표면을 좀 닦아주시고 건조를 하셔야 되거든요. 곰팡이는 어찌됐든 습기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끓다가 이렇게 되면은 사랑합니다, 고객님. 저 지금 이제 큐티클 라인 케어할 건데 큐티클을 무좀이 있으신 분들은 큐티클 케어를 우리가 예쁘게 풀컬러 바르듯이 케어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균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복원을 할 거거든요. 복원제를 해야 되니까 너무 욕심내서 안쪽 끝까지 안 하셔도 되거든요. 지금 RPM은 3000이거든요. 케어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표면 정리는 뭘로 하시냐면 저는 이조프 샌딩비트 하는데 이래요. 어찌됐든 무좀 발톱은 균이 있는 발톱이기 때문에 일회용을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리면 돼요. 잡아드릴게요. 연화제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할 경우 부작용은 없나요? 예를 들면 피부가 벗겨진다더니. 오, 네네. 그거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클 오일 바르듯이 히알루론산이랑 이런 부드럽게 하는 보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손톱발톱에 오일 바르고 영양제 바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제품이라서 네, 오히려 벗겨지는 것도 붙여주는 건조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주는 제품이라서 그래서 내성 발톱 케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많이 파고 드시는 분들은 무좀이 아니라 내성용이에요. 이게 이런 부분을 100% 저는 확신을 못하겠는 게 하다못해 오이도 누군가에게는 알러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사용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마시고 이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사용을 멈추라고 추천을 해주시는 편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100% 맞거든요. 그리고 또 손님의 그 사용 방법이라던가 또 혹시 뭐 예를 들어 바르고 나서 바로 무슨 땀 양말이라고 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신으시고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사용하시고 잘 말려주시다던가 사용법을 좀 잘 숙지시켜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잠깐만요. 이거 보세요. 무성하지 그런가? 나 테이핑 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괜찮아. 이번엔 안 움직이면 괜찮을 거예요. 자, 저희 복원할 건데요, 발톱. 복원하기 전에 무조건 사이드 당겨줘야 돼요. 사이드 왜 당겨주냐면 우리가 이빨도 자리가 없어지면은 옆에 이빨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공간을 좁히게 되거든요. 여기 발톱 원래 폭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 좀 말려야 되는데 지금 바르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무좀 발톱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균을 조금 정리를 해주는 역할도 있고 위에 올라갈 그 실버 젤을 잘 붙여주는 역할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자연 건조 3분 정도가 필요해요. 그치만 원래 이렇게까지 듬뿍 쓰시면 안 되는 제품입니다. 참고로. 제가 너무 푹 담궈가지고. 네. 솜이 그 앞부분이 토실토실해가지고 생각보다 좀 많이 납니다. 저희 직원한테 이쑤시개 면봉 갖다 달라고 했더니 마이크로 면봉을 갖다 주세요. 아유, 우리 똑똑한 우리 직원. 원장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갖다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실버젤로 복원을 복원을 할 건데요. 제가 옆에
아, 바닥에다가 램프 내려놨어요, 완전히. 아쉽다. 핑크 제가 같아. 사용할 제품은 팩클라브스룩의 그 패드용 실버 젤인데요. 까드릴까요? 맞습니다. 새 거요, 지금. 어머님한테 새 제품. 저는 제가 쓸 거를 이렇게 덜어갖고 남은 거는 다시 케이스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덜어 쓸 부분도 이렇게 알콜로 소독해갖고 제가 쓸 양만 이렇게 잠깐만요, 선생님. 여기. 이렇게 덜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혹시 오늘 라이브 보신 분들 중에 전시회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아, 저기 뭐지? 아, 그렇구나. 이제 끝났겠구나. 네, 어제로 끝났습니다. 내가 안 나가니까. 감이 없어? 진짜 전쟁 같은 3일이었을 텐데. 아니지, 전쟁 같은 일주일. 아니, 막 검색을 했는데도 네. 전시회 관련 사진이 거의 안 올라오더라고요. 업체에서도 사진 많이 안 올리고 우리는 바쁘신가 봐요. 올라가면 막 어쨌든 저희는 좀 항상 또 시간 때문에 저희 부스에는 인원이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만 찍어도 진짜 사진이 많거든요. 그 보면 우리가 항상 제일 막 시끄러워. 아니지, 그렇진 않지 또. 네, 이거는 이 제품 자체가 베이스 젤이 겸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제품 자체가 맨 처음에 본더 제품 있고, 그 다음에 실버 젤 쓰고, 그 다음에 실러라고 불리는 전용 탑젤이 있어요. 그렇게 3종으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샵에서 쓰고 있는 그런 베이스 젤을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균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베이스 젤을 쓰시라고 추천드리지 않아요. 또 모양에 집착하신다 또. 아, 이왕이면 다 홍치마라고. 제가 좀 모양에 집착을 좀 안 하는 편이긴 하죠. 자, 어머니 잠시만요. 네, 이렇게. 자, 지금 저는 먼저 항상 할 때 가이드를 먼저 잡아 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두껍게 턱 올리지 마시고. 그러면 큰일 나요. 왜냐면 이미 이제 피부가 드러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한 번에 두껍게 올리시게 되면 히팅이 장난이 아니실 수 있거든요. 이 젤 자체가 꽤 뜨거운 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뜨겁다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얇게 좀 나눠서 3-4번 정도 나눠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너무 두껍게 올리시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항균제 큐어는 기본 추천은 이제 1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안 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예 2분 정도로 넉넉하게 하는 편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그 소프트젤 쓰듯이 웬만하면 중간에 각 큐어에서 하는 것보다 완큐. 중간중간에 끊어서 하지 마시고요. 완큐. 젤이 올라가니까 발톱 밑에 멍든 게 훨씬 더 잘 보인다. 어찌됐든 그 레진도 하드젤이거든요. 하드젤이 일반 소프트젤에 비해서 유수분에 훨씬 더 예민하기 때문에
디테일 하기 전에 프리퍼레이션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하면은 한 발 다 해놓고 드라이기로 아까 송풍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잘 말려서. 정말 발톱이 하얘질 때까지 바싹 말려갖고. 미니 선풍기 이런 거 가지고 계셨던 애들 쓰셔도 괜찮고. 네, 그냥 이제 속눈썹 연장할 때는 사실 뭐 많이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 거 쓰셔도 되시고, 저는 그게 조금 약해갖고 어떤 거 마음으로 부담감이 있으면 사용하기가 힘드니까 뭐 솔직히 좀 짧은 게 좀 더 만만하잖아요. 만만하지. 그 저 되게 친한 저게 그 하남의 원장님이 예전에 했던 표현이 있는데 욕이라서 말은 못하겠고 아무리 좋은 제품도 이제 결론은 내가 손이 안 가면 필요 없다. 아, 제가 좀 만족할 만한 쉐입이 나와가지고 기쁘네요. 네. 자, 요렇게까지 하고 이제 탑을 바를 거예요. 탑은 원장님들이 사용하시는 일반 탑보다는 어찌됐든 이렇게 실버젤 라인으로 나와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원장님 거기 제품 2개 다 저 보여주세요. 네. 균이 있는 발이다 보니까 저는 웬만하면은 직접 그 브러쉬가 내장된 걸 사용하진 않고요. 이렇게 다 덜어서 손등에 이렇게 덜어서 사용해요. 브러쉬 다 닦아서. 특히 맨발톱에 처음에 올릴 때 원콧은 더더군다나. 그래서 실리콘 브러쉬 이런 거 사용하거든요. 그 우리 일반 브러쉬 사용하지 않아요. 발톱에 직접 닿게끔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게 탑이고 요게 본다.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저희 무좀 발톱 그 수업 오시면은 다 요거 쓰실 수 있으시거든요. 이건 여기다 넣어. 샤워 시 발톱 말리는 게 잘 안 되면 복원을 안 하는 게 좋은가요? 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당장 복원을 안 하셔도 언젠가 어떻게든 한 번쯤은 하셔야 될 거예요. 발톱 모양이 바뀌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님께 꼭 건조를 잘 해야 된다고 100만 번 얘기하셔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초창기에 하실 필요는 없고 좀 더 관리를 하다가 해주셔도 되긴 하겠지만 근데 말리는 부분은 좀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발톱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꼭 해주셔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복원을 포기하시는 편이 사실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좋은 방법은 일주일 뒤에 오라고 해야 돼요. 얼만큼 케어를 잘 하는지 고객님한테 홈케어가 얼만큼 중요한지 설명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고객님들 중에 진짜 홈케어 아예 안 하시니까 차라리 자주 올 때 그냥 나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가 저희가 해드리는 거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제가 해드리는 게 10%가 안 되거든요. 고객님 집에서 케어를 잘 해주셔야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이런 습기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빨리 안 좋아져요. 저희 고객님들 제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러다가 고객님이 지쳐가지고 안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도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무좀 레이저 한 발톱당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받는데 양발 다 하면은 뭐 2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병원마다 금액대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거 1년 해가지고 무좀 발톱 좋아지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케어를 안 받으시면 더 심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걸리면 소위 말하면 뿌리를 뽑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발끝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우리 어르신들도 연세가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 노인성 뭐 혈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연세가 들면서 약간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건데 이게 저는 맨날 그러거든요. 발끝에 감기 걸렸다고. 이 무좀 발톱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발끝에 면역력이 좋아지는 게 심장에서 가장 먼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발끝에 쉐입 잡으면 안 되세요.
살에 붙여서 모양을 다 복원을 했는데 발톱으로 쉐입을 하게 되면 살이랑 발톱이 떨어지게 되면 습기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주는 거라서 발톱 끝이 혹시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됐더라도 쉐입은 그냥 아예 하지 마세요. 근데 사이드 쪽으로 뭔가 모양을 정리하고 싶으면 활 절대 안 들고 비트로. 근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하게 될 거예요. 왜? 우린 네일리스트라서. 요 이렇게 나오는 꼴을 못 보거든. 하지만 절대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발톱이 사이드 월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 이유는 균집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여기 공간이 없어졌어요. 그럼 걸음 걸면 얘네 살들이 공간을 잡고 이렇게 메워가지고 내성 발톱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이드 월. 그래서 저 아까 월부터 먼저 만들고 복원을 했거든요. 더 자세한 거는 세미나에서.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발톱을 복원을 해드렸는데요. 예쁘죠? 실제 이렇게 약간 여리여리한 핑크색이어가지고 크게 뭐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다 뭐 거부감 없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 오늘 준비한 영상이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